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 전환한 정유주가 2분기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이 확실시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4일 오펙 플러스는 감산량을 2분기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2021년 12월 상승장 당시 가격인 5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르면 5일부터 면허 정지 등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전망인데 정부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대선 경선 그리고 이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약보합 마감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새였는데요. 한편 우리 시장은 오늘 양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전날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한 코스피, 현재 0.68% 정도 내리면서 2,65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이 강하게 이렇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나홀로 2,1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0.86%가량 내리면서 8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개인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개인 홀로 2천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의 포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상현 전문가만의 초록 도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초록 밴드에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든든한 기준을 세워주실 분이 있죠. 바로 임상현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지난 전일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이 고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가 낙관이 되고 있고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좋게 나오리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오늘은 어제의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수출을 이제 주도하는 업종, 섹터 이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떤 상승과 함께 또는 후발 종목군과 함께 AMD라든가 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종목 또 컴퓨터 관련된 IT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떤 선도적인 흐름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하나 이제 큰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은 보통 이제 2, 3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AI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연말인데 횟수로는 올해가 이제 3년째고요. 만으로 보면은 올해가 2년째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또 훈풍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과 함께 상당히 올해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작년에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은 작년 연말에 이제 고점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급격한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격한 가격 조정이 아닌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격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주초 강세를 보이고 약간 흔들린 부분들은 2월 달에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 초는 약간 흔들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흔들리더라도 살짝 이격 조정을 보이고 이번 달에도 저는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4월 달은 약간 쉬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2달 강세, 1달 조정, 2달 강세 이 부분들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어떤 시기가 진행이 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선거철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양책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가 실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관심은 IT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훈풍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불어넣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평가 어떤 자산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재 이제 반도체 첨단 업종, AI 업종 뭐 양쪽 다 뭐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취향별로 고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주식은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절실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증시 흐름 좀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의 경우엔 그간 좀 급등세가 보였었죠. 그래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은 좀 다소 출회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좀 파란불을 켰지만 이런 조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이 반도체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의 훈풍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는 계속해서 몸을 낮춰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이후로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오전장을 반짝반짝 빛내주는 그런 핫 상한가 종목들이 있었죠.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붐의 주도주였죠. 이 엔비디아의 급등세와 관련된 주인데요. 이 관련주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윈텍입니다. 이 윈텍의 주력 상품인 올리지오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문에서 2연속으로 수상을 거뒀다는 소식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금양입니다. 이 4695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인터배터리 2024 전시회에서 실물을 공개할 예정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우리 상한가 종목들 세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실까요? 예, 금양 되겠습니다. 네, 금양 골라주셨습니다. 이 올리지오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분에서 소비자 선호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올리지오 저도 받아봤긴 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예, 원택 잠깐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은 올리지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두 번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전 저평가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두 번의 어떤 시세가 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도 사실 의료기기 쪽에서는 사실 현재 가장 이제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양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TV 매체보다 이제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유튜브 매체가 굉장히 유명하는데요. 이제 금양 배터리 아저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많이 이제 선전하는 어떤 홍보이사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 이제 금양이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리튬 쪽 부분에서 어떤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크게 어떤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 4695, 그러니까 4695 가로가 46mm, 그다음에 높이가 현재 95mm 이런 이제 배터리 팩을 최초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생산했던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좀 했고요. 이번에 열리는 인터 배터리 데이에 어떻게 보면은 실물 공개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산화 리튬 직접 현재 수산화 리튬 부분에 대한 분쇄 기술이 워낙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데모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량 생산 체제는 아직 구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리튬 관련된 어떤 종목이 이제 금양뿐만 아니라 현재 리튬 포스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현재 2차 전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테슬라가 하염없이 추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리튬 쪽에 어떤 흐름들이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튬을 좀 대체하는 나트륨 전지 뭐 이쪽이나 뭐 이런 대체 부분들도 ESS 저장 장치도 성장하지만은 이걸 이제 대체하기까지는 리튬이 절대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그냥 생산하는 업체 이 부분들이 어떤 시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금양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돌파가 좀 됐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쉬어졌습니다. 7월 달에 좀 됐기 때문에 벌써 어떻게 보면은 7월 달부터 6개월, 7개월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좀 되죠. 그래서 오랜 동안 쉬어졌고 오늘 마침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8개월째 좀 접어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 대회를 앞둬주고
현재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지금 가격은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상한가 탑3는 이제 원택도 상당히 좋지만은 현재 금양이 최고의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원택이 아닌 금양을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금양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22%를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 3월 4일 바로 어제였죠. 이 리튬 섹터가 10%가 높은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현재 확실히 이 리튬이 반등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외에도 또 후발주자들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이 후발주자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초록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 황금 종목들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봤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봐야겠죠. 저희 인기주 종목을 2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예, 첫 번째는 T-로보틱스입니다. 네, T-로보틱스. 네, 최근 또 이제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좀 어떤 종목일지 많이 좀 궁금했어요. 예, 자, 그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란 것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데도 쓰입니다. 근데 T-로보틱스는 이제 반도체형 또 오일리드용의 어떤 이 과정,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 이송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진공 로봇이라고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송 로봇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T-로보틱스가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 웨어러블 수혜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현재 아산병원과 같이 외골격에 착용하는 로봇 부분들이 헬스지, 그다음에 그 헬봇지, 그다음에 헬봇티라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조혈 치료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하고 연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회사 중에 모션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류 이송 로봇뿐만 아니라 모션 시뮬레이터 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VR 쪽으로도 이제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사실은 크게 최근에는 계속해서 쉬어줬기 때문에 한번 AI 쪽 다음으로 좀 뜨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순환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고점이 낮아지는, 그다음에 저점은 행보했던 추세가 그거 보면은 아직 돌파 전인데 이번에 이제 돌파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굉장히 11%까지 좀 가다가 말았는데 아침에 제가 차트 우량주 당일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3개를 초록 밴드에 제시를 하죠. T-로보틱스도 크게 뜨지 않았을 때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 이상 급등을 좀 했다가 지금은 현재 현재 매수 기준선 근처에서 다시 오고 있다 좀 체계됩니다. 그래서 5장에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 종목으로는 T-로보틱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아무래도 이 로봇 섹터가 이 AI라든지 저PBR주 등에 밀려서 다소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순환매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순환매의 주인공이 바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T-로보틱스 굉장히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체크를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번째 인기주 종목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예, 사피엔 반도체 이제 부분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반도체가 전부 다 고평가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신규 상장에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또 저평가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DDI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DI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TV나 현재 모니터, 그다음에 뭐 각종 스마트폰 이런 부분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시시각각에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이제 구동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OLED가 깜빡깜빡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걸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디스플레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 칩을 좀 장착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DDI 구동칩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한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OLED 그다음 마이크로 OLED 개념이 이제 되고 마이크로 OLED가 어떻게 보면 초선명성 때문에 지금의 이제 애플의 현재 VR 기기, AR 기기 쪽에도 현재 납품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를 열어가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가 이런 구동칩 쪽 물론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구동칩, DDI 칩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59,000원인데 순식간에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물론 고평가 상상 차익이 좀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적인 요인이 있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밴드에서는 아침 제가 요거를 7, 8% 떴을 때 제시를 좀 했던 건데 오늘 거의 상 근처까지 현재 24%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약간 현재 공략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5장 이제 만약에 빠지면 한번 관심 있게 또는 현재 불안 매수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5장 인기주 현재 사피엔 두 번째 사피엔 반도체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사피엔 반도체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이 봐도 19.85% 거의 2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이 구동칩, DDR 칩이 가지고 있는 성장 이 모멘텀까지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매력이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초록밴드 샵 0082번으로 문자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이 황금 종목을 선점하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이 핫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앞으로 빛내줄 인기주 두 가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그럼 화면으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이번에는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서는요, 최근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 이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증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또 관련된 수혜주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이 첨생법 개정과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런 주제인데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요새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또 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서 관련 수혜주들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첨생법이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좀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쪽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조용하고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했던 그 후폭풍의 가능성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첨단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첨단 재생 의료 뭐 이런 관련된 것을 묶어서 보통 약자로 이제 첨생법이라 합니다. 이번에 통과가 좀 됐는데 과거와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룬 것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중증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만 임상 연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떤 질병들이 모두 다 허용이 됐던 것이 가장 큰 골자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임상 연구만 하는 데 있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중증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업용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변화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떤 난치 질환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보다도 더 진보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첨생법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부분들 특히 약사법이나 생명윤리법으로 두 가지 현재 법이 존재를 하면서 약간 통솔이 약간 분리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줄기세포,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유전자 치료제 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혜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줄기세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줄기가 있으면은 모든 나뭇가지로 이렇게 입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줄기 현재 어떻게 보면은 모체가 되는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뛰어난 불안 능력. 모든 종류의 어떤 기능의 세포로 할 수 있는 원초적인 어떤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초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뛰어난 자가 복제, 자기 분열이 굉장히 분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맹렬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복제, 계대 배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호밍 효과라 해서 지금 어떻게 정맥 내에 투여가 되면은 손상 부위에서 스스로 찾아가서 모든 어떤 세포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신경세포에 찾아가서 안착이 되면 신경 쪽으로 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아닌데 그런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세 가지 특성 때문에 20년 전에는 굉장히 또 광풍이 불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론대로 호밍 효과가 100%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호밍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 데서 어떻게 보면은 암 발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성인의 몸에서 안에
다 큰 성인의 몸에서 살아있는 그쪽에 어떤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보통 혈액 내에 이제 저혈모 세포, 그다음에 제대혈, 탯줄에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와 일반 세포 사이의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일부 좀 희귀하게 좀 찾아낼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쪽에서 좀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디 줄기세포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 수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난자와 만나서 어떻게 보면 배반포가 형성이 되고 태아가 되는 거죠. 이게 태아가 되기 전에 보통 1주에서 2주 단계에 요거를 내부 세포 덩어리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정란 줄기세포의 개념입니다. 태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추출한다 해서 생명율법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몇 주 이내는 태아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상관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수정란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세포 복제 방식은 뭐냐면은 난자의 핵을 빼내고 환자의 그 세포를 또는 핵을 DNA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난자는 오리지널 환자의 몸의 DNA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뭡니까? 자기 복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율법이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뭐 이것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어떤 인식이나 뭐 사회적 변화들이 상당히 되면서 많이 허용된 쪽으로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해외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 큰 성인의 몸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원시줄기 세포로 역분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오리지널 세포에서 다시 현재 각 기관별 세포로 하는 것들이 4종류의 어떤 방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중장기 있죠. 그렇죠. 돼지의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또 장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것도 핵취향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뭐냐면은 수정장이든 체세포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은 모든 세포로 모든 신체 기관으로 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특정 어떤 분야로 분화를 하는 것들이 신경종구세포입니다. 이게 신경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똑같은 겁니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물질이죠. 신경전구세포를 추출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맞추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신경에 주사했는데 간세포가 자라면은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분화기술 연구한 끝에 신경전구세포를 현재 분화기술을 찾아내고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시즌2가 신경전구세포의 기술이 시즌2를 연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하는 기술은 1단계고 2단계가 이 기술이 최신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첨생법 개정과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첨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희귀 난치 질환자들까지 국내에서도 세포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정말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좀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장기 이식의 수요가 많은데 또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이종장기 키메라 기술이 또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한 수혜주들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47%의 달성률 기록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29.58%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STX 338.42%, 퓨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113.79%, 레인보우 로보틱스 158.82%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113.96%, 갤럭시아 머니터리 119.47%, 텔레필드 394.14%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 달성률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118.85%, 제주반도체 376.19%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116.67%, YIK 139.5%, 네오셀 106.64%, 엔캠 551.82%로 50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149.64% 기록했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151.4%, 픽셀플러스 158.15%, 가온칩스 129.3%, 어보브 반도체 137.11%, 신성 델타테크까지 362%로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HLB 121.34%, 유플렉스 201%로 200%를 상회하는 이 수익률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로직스도 200%를 넘는 수익률 기록했네요. 오킨스전자 122.07%,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24.27% 기록했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205.8%, 자람테크놀로지 108.11%, 레이크 머티리얼즈 112.01%, 한미반도체 109.28%, 덕신테코피아 111.52%.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명예의 전당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 등극했고요. 다음으로 저희 AES도 놓칠 수가 없겠죠. 저희 오늘 AES 해볼 종목은요. 바로 1월 31일 살펴봤던 덕산테코피아겠죠. 전문가님, 이 덕산테코피아 이 종목 어떻게 좀 다시 한번 AES 해보면 좋을까요? 예, 덕산테코피아는 그 당시에 좀 이야기를 좀 했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OLED 만드는 소자 부분 이쪽에서 했었는데 최근 급등하는 부분들은 엉뚱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비만 어떤 치료제 어떤 그 소재 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얻어 걸리는 어떤 급등이라 할지라도 또 본업에 대한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1월 달에 이 오랜 동안 박스권이 있을 때 제시를 좀 했죠. 근데 이 저점에서 보면은 17,000원 에서 34,000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39,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100%가 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나머지는 아직은 뭐 갈 길이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00%가 속출하는 부분인데 내 종목은 100%가 속출하지 않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내 종목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하면은 나도 한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래 초록 밴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덕산테코피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사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갑자기 나오길래 이거 다 같은 이름의 다른 종목이 나온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전문가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 화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 샵 0082번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알차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요. 저희 또 이슈 포커스 이제 수혜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금메달까지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동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네. 동메달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네, 강스템 바이오템. 네, 아무래도 이 어떤 섹터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좀 네. 어떤 매력에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이제 줄기세포 쪽 하면은 뭐 네이처셀도 있고 또 파미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좀 있습니다. 뭐 지시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쪽에 현재 주력으로 좀 하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을 골랐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강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줄기세포 초격자 전략 기술, 뭐 현재 SELAF라는 뭐 기술이 있는데 대량 생산 기술, 그다음에 최첨단 동결 제형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들은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골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들이 확보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이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고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분야 또 각광받는 분야인 관절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줄기세포 쪽에 가장 무난한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차트를 이제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 11월 달 연말 참생법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그 참생법이 통과돼서 전혀 조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올랐다가 빠졌어도 조용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유전자 치료 쪽에 붐이 부는데 줄기세포 치료 쪽도 붐이 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뭐 가장 무난한 종목이라서 동메달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동메달 종목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이었고요. 아무래도 좀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좀 어떤 섹터에서 활용이 될까 저는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골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전부 다 저희 가족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 질환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상당히 시장성이 높고 또 밸류에이션까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 이 동메달 종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저희 은메달 종목도 너무 궁금한데요. 은메달 종목은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S바이오 메딕스입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자 앞전 시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줄기세포까지는 추출하고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줄기세포에서 각 어떤 그 분야별 세포로 이걸 분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S바이오메딕스만 유일하게 신경전구세포 분화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배아지교 세포를 그냥 배양하면은 신체 각 기관 어디로 이게 진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신경적이면은 신경적으로만 분화되는 것을 추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또 하나 뭐 기술은 뭐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3차원 기능성 구현 원천 기술, 줄기세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포 콜로니처럼 형성할 수 있는 덩어리 형성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분화 세포 기술이 차세대 기술이고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척추 손상, 이런 그 망막 그 현재 변성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중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레벨업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를 항시 배양하다 보니까 배양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배양에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배양 업체는 대부분 줄기세포 화장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약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바이오 현재 메딕스도 사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벌써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선행 쪽으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인 S바이오메딕스 만나봤습니다. 가장 유일하게 신경 정구세포 분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줄기세포 업종 중에서도 정말 높은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1시간으로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는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금메달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금메달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차바이오텍이요. 근데 뭔가 이름이 좀 익숙한 종목인데 병원에서 살짝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강남 쪽에 근처에 보면은 차병원 사거리 근처에서는 만납시다 이런 말 하죠. 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입니다. 예, 거기인데. 자, 차바이오텍은 가장 큰 핵심 자체는 산학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연합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학교, 연구소, 병원 이런 부분의 삼각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업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줄기세포 쪽에 가장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병원 네트워크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CDMO 위탁 생산 바이오 어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또는 위탁 연구 생산도 성장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약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셀, 줄기세포에 대한 각종 기술, NK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종구세포, 그다음 최근 핫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취환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정부에서도 신경정구세포 관련된 파킨슨 이게 가장 치료 효과가 높은 그런 분야가 좀 되고 있고, 일반적인 줄기세포도 분야도 있죠. 그래서 신경정구세포에 대한 기술도 현재 S바이오메딕스뿐만 아니라 이 업체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강세 부분들이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 업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른 종목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그 초록 밴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이 차바이오텍 차트를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참생법 이슈 때문에 가장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여줬고, 또 최근에 참생법을 통과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서 올라줬고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냉난점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3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금메달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바와 비슷했네요. 네, 바로 이렇게 금메달 종목, 이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그 어떤 종목보다도 두드러진다는 점, 가장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금메달 종목에 대한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이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또는 화면에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이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저희 지금 우리 이 시각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처음 시작만 하더라도요. 좀 다소 좀 낮춰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2600선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 내용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침상법 개정과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2차 전지, STO, 로봇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금양입니다. 국내 최초로 사륙고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